놀랍잖아. 자,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개념 정리하고 오늘은 그걸 가지고 평균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대표값, 그다음에 산포도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봅시다. 그래서 제목도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대값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야.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잖아. 학교 시험을 보는데 뭐 5과목만 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100점 받고 어떤 과목은 80점 받고 어떤 과목은 90점 받고 이렇게 해서 쭉 점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내봐요? 평균을 내보죠. 평균을 내서 내가 한 90점 정도 받으면 좀 했군. 그런데 평균을 내봤는데 한 40점 나왔어. 수빈아, 그러니? 그 정도 수준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 그지? 40점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좀 못 받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그 의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평균을 내보는 게 그 학생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은 거의 만점을 받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평균을 100점 받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을 이제 중간고사를 그렇게 보고 기말고사를 아직 안 봤지만 전교 1등 하는 애가 지나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쟤는 기말고사에도 100점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그게 말 그대로 기대하는 점수야. 그 친구한테 기대되는 점수는 100점 정도가 되는 거고, 쌤같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평균이 30, 40 이렇게 되면, 쟤는 공부 뭐 하더라도 다음 기말고사도 한 30점 정도 받겠지. 이런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평균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괜찮죠?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라는 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의미를 주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분포가 확률 분포라는 게 그 확률 변수에 따른 각각의 확률을 표로 그려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x1이 나올 확률이 p1, x2가 나올 확률이 p2, 그 다음에 xn번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이 pn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구해볼 것은 기대값 또는 평균인데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대값은 아래쪽에 얘기한 대로 expectation이라는 영어를 써요. 그래서 그 앞에 단어인 e를 가져와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pectation이라고 해서 ex라고 아래쪽처럼 나타냅니다. 알겠죠? 또는 우리가 평균이 또 다른 단어로 mea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mean. 여기 아래쪽에 또 있어요. mean, mean. 그래서 small m이라고도 단순하게 써요. 알겠지? 그래서 기대값이나 평균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우리 학교 시험 봤을 때 평균 구할 때로 돌아가 봐. 어떻게 구하지? 평균 구하세요라고 하면 점수 다 더해서 나누기 전체 과목 수 이렇게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요 표에다가 우리 하나 기록을 해놓읍시다. 요거 증명하는 거는 뒤에 설명이 있긴 한데 선생님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게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 나오는 도수 몇 개가 나오는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적잖아, 그지? 그걸 도수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1이 몇 개가 나오냐 이거를 뭐 n1 요만큼 나온다고 해볼게요. 뭐 3개 또는 5개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 그리고 x2라는 확률 변수가 몇 개 나오니? n2개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멈췄어. 잠시만요. 왔다가 보면 에러가 나면서 줌도 켜고 이러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짠. 다시 도수를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표현해 보면 여기가 n1, n2. 그래서 마지막을 n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 도수 총합을 n1 더하기 n2 더하기 n까지 총합을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도수로 따졌을 때. 전체 개수 중에 그 변수가 나오는 개수지, 그치? 맞나요? 전체 개수 중에. 그러니까 P1이라는 게 전체 개수 중에 그 확률 변수가 나오는 개수, n분의 n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P2도 어떻게 돼요? 전체 개수 중에 n2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마지막 Pn이라는 확률은 전체 개수 중에 n번째 개수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여기 적혀 있는데 얘도 봐봐. 밑에 거 다 더하면 n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n분의 분자는 n1 더하기 n2 더하기 n까지니까 아까 총합을 n이라고 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n분의 n이니까 1을 만족하죠. 괜찮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구해보세요 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평균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과목 평균 구하듯이 평균은 어떻게 해요? 먼저 총 점수를 구해야 되지. 총 점수를 어떻게 구해요? 이번에는 별량에다가 도수만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과목이 한 과목씩이니까 도수가 다 1이었는데 이게 몇 과목씩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1이라는 별량에다가 도수 n1을 곱한 게 되겠고 더하기 x2에다가 n2라는 걸 곱한 게 되겠고 지금 총합을 구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xn에다가 n번째 도수 총합을 구했어요. 이거를 뭘로 나누면 돼? 전체 도수로 나누면 되죠. 네. 여기 전체 도수 얼마예요? 총합 개수 n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수민아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는 거야. 통분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보고요, 이렇게 하나 보고요, 이렇게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 보면 어때? x1 곱하기 n분의 n1이 아까 뭐로 표현됐죠? p1로 표현됐지.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x1 곱하기 p1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x2에다가 n분의 n2가 p2잖아, 그치? 그러니까 x2, p2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마지막은 쭉 가서 마지막은 xn, pn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도수 없이 이렇게 확률 변수에 확률이 연결되어 있는 확률 분포 표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가 되는 거야. 뭡니까? 별량과 그러니까 확률 변수랑 누구를 그것의 확률을 곱해줘 다 곱해서 어떻게 했어요? 쭉 더했단 말이야. 그래서 표에서는 확률 분포 표에서는 아래 위에 있는 요놈 둘씩을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곱하고 다 곱해서 이거를 다 어떻게 더하면 그게 뭐다? 평균이 된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x1, p1 더하기 x2, p2 쭈쭈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를 우리가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정의합니다. 괜찮니? 이거는 적어놔. 확률 분포 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 위를 곱해서 더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도수가 따로 없어도 이렇게 확률 분포가 되어 있으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아래쪽에 설명은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도수를 주고요. 확률을 구해놓은 다음에 평균을 구해봤는데 그게 곧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랑 같더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여기 하나만 적어놓고 가자. 중학교 버전을 잠깐 가져오면 평균이라는 거는요.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 중에 하나였어. 뭐 대표값을 배우는 게 우리가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도 배우거든. 어쨌든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방금 구한 평균, 중학교 복습이자 복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은 어떤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표값 다음에 배우는 게 산포도거든.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흩어진 정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보려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는 평균이었단 말이야.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뭐였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였어. 그렇죠?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그러한 산포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을 꼭 알아둬야 돼요.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인데 구하는 방법은 별량에서, 즉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산포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챙겨야 되는 개념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편차 개념이 되겠어요. 편차. 자,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다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넘어가고 그렇다면 분산이라는 건 뭐냐? 방금 구한 편차들을요 모조리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편차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량보다 평균이 크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제곱을 하면 모두 양수 또는 0으로 만드는 건데 걔네들을 다 더해서 전체 도수로 나누는 것 그게 평균이거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야. 그러니까 모두 양수, 편차를 모두 양수화하는 방법이 제곱하는 거였고 걔네들의 값을 평균을 낸 게 분산이야. 그렇다면 값 자체가 제곱을 하니까 막 뻥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의 개념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지? 그게 표준 편차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건데요. 그 중에 양수를 다루는 양의 제곱근.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산포도라는 거는 어떤 자료에 흩어진 정도인데 우리는 평균 기준으로 볼 거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값들이에요. 지금부터 요거를 구해 볼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가정 몇 개를 해봅시다. 뭐 확률 질량 함수는 xi가 pi 이렇 대응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평균 기대값을 expectation x 또는 뭐 m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분산이라는 건 아까 어떤 개념이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럼 여기다가 표현을 그대로 해놓으면 x 빼기 m이라는 게 m이 평균이잖아, 그치? 위에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별량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이 녀석이 편차에 해당하는 거겠죠. 얘가 편차예요. 에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의 기대값을 구한다는 얘기니까 기대값은 다른 말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괜찮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지만 이 용어도 있더라. 그게 뭐냐?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분산은 우리가 variance라고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와서 V라고 합니다. 괜찮죠? variance가 분산이야, 여기.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이니까 Vx라고 쓰는 거예요. 아까 평균 기대값, 역시나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기대값이니까 EX라고 썼던 것처럼 X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있으니까 VX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VX는 아까 뭐라고요? X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는 건데 분산의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expectation으로 쓸 수 있었지. 누구의? x 빼기 m의 제곱에, 즉 편차 제곱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기대값 평균 누구의 편차 제곱에. 알겠죠? 그게 요렇게 되더라. 어머나, 이거 뭐 증명도 없이 이렇게 하네. 이거는 이제 결과만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뒤에 있으니까 그거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알겠지? 뒤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 즉 x 빼기 m 제곱의 기대값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적어볼 거는, 자, 대문자 x라는 거는 확률 변수를 뜻하는 건데 앞에서 요 녀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게 x1, x2, x3 쭉 해서 xn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제곱의 평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평균은 별량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별량들을, 변수들을 다시 세팅을 해보면 x1 빼기 m 제곱, 이게 첫 번째 변수가 되는 거지, 그지? 거기에 확률이 p1이 붙는 거야. x2 빼기 m의 제곱이겠지, 두 번째 별량. 그럼 여기에 확률이 p2가 붙는 거야. 아,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xn 빼기 m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때의 확률은 뭐겠어요? pn이 되겠지, 그지? 맞나요? 그래서 별량과 확률이 있을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곱해서 더해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괜찮니? 그럼 곱해서 더한 식이 어때요?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야.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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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더하지. 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곱셈공식 전개하듯이 쭉 전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완전 제곱 전개하면 x1의 제곱 하나만 전개해볼게.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요. x1의 제곱 빼기 곱한 것의 2배 2x1m 그리고 뒤에 거 제곱 m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맞지?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되겠어요? x2의 제곱 빼기 2x2m 더하기 m제곱 이렇게 전개가 쭉 되겠지. 패턴은 똑같으니까. 하나요? 여기다가 확률들을 곱해놨단 말이야. 확률들을 곱해놨어. 그렇다면 그 다음 줄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즉 제곱이 있는 항들만 딱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의 p1을 곱한 걸 모아놓은 거야. 한번 적고 갈까? 여기다가 밑줄 조금 더 그으면 여기다가 p1을 곱한 거잖아요. 그지? p1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전개를 잠깐 해보면 x1의 제곱 p1 빼기 2x1m p1 더하기 m제곱 p1 이렇게 되죠. 그죠? 아,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 묶어놓는 애들은 누구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치? 그러면 P로 묶지 못하는구나. 제곱 있는 걸 보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거야. 이게 요 녀석들이 되겠고 그 다음 봐요. 어때요? M 하나 있는 거 그치? 마이너스 2M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는 요 녀석이란 말이야. 두 번째 녀석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m이 공통일 거니까 묶어내면 뭐가 묶이겠어요? x1, p1, x2, p2, x3, p3 이렇게 묶이겠지, 그치? 그게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뭐가 있지? m제곱 p1이 있어. 여기서 공통 부분이 m제곱이겠죠. m제곱을 묶어내면 뭐가 묶이겠어요? p1, p2, p3, p4 이런 애들이 묶이겠지. 그래서 마지막이 이렇게 되더라. m제곱으로 묶어냈더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뒤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1, P2, Pn은 다 확률이잖아. 그러면 모든 확률을 더하면 얼마야? 1, 그렇지. 그래서 이만큼은
1이야. 모든 확률의 합은 1. 그래서 아래쪽 식에 보면은 곱하기 1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쭉쭉쭉쭉. 즉, 요거는 뭡니까? 평균이지. 누구의 평균이야, 얘? x의 평균이죠. 요 녀석은 x의 평균이고 아까 위에서 얘를 똑같이 쓰는 게 m, 평균, m이라고 쓰기로 했어.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해석해 볼게요. 얘는 변수, 별량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니? 제곱되고 있지. 별량들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변수 제곱해서 확률을 곱했으니까 변수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표현할 건데 변수가 제곱되고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처럼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확률 변수 x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정리만 더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자,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만 남는 거지, 그지? 그런데 m이 뭐였어요? 평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 대신에 다시 2x, x의 평균이라고 적어줬어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게 뭐다? 분산이다. 앞으로 돌아올게요. 얘가 분산이다. 따라서 돌아와서요. V라는 게 variance 분산이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해석하기를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적어봐. 얘는 분산을 구하는 식인데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 글자만 따서 분산 구할 때는 제평평제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을 구한 걸 제곱해서 뺀다. 제평평제. 알겠죠? 좀 이따 문제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표준 편차라는 것도 기호가 있는데요. 시그마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는 방법은 6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알겠지? 이게 표준 편차의 기호고 역시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는 아까랑 똑같아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의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표준 편차 구하세요라는 거는 결국은 위에 거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분산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고 평균도 필요해요. 그치?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구하세요는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어떤 확률 변수의 기대값 평균은 EX 또는 뭐 small m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 X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죠? 가만히 보면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x, 여기도 x.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부터 볼 거는요. 조금 더 확률 변수 모양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쓱 보니까 어떻게 됐니? ax 플러스 b로 조금 더 복잡해졌어. 이런 애들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게 증명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거 좀 체크해서 볼게요. 새로 쓰기보다는.
x가 아니라 ax 플러스 b라는 변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번 이런 식을 도출해가지고 구하기는 힘들거든.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지금 y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ax 플러스 b를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 변수의 형태를 적어 놓읍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대문자 x는 확률 변수를 대표해서 넣은 거예요. 그죠? 아까 small x1부터 xn까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얘는 ax1 더하기 b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ax2 더하기 b라는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n개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axn 더하기 b라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이렇게 n개가 있는 거라고요. 괜찮지? 그리고 걔네들의 각각의 확률들이 P1, P2, Pn이라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변수들의 평균,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까 평균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별량 곱하기 확률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아래식처럼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이해되나요? 곱해서 더한다. 쭉 더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모아놓기 해봅시다. A가 있는 것은요. 위에서 표현해보면 A가 있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묶여 나오겠지. 그지? 그럼 A를 묶어내면 첫 번째는 X1, P1 두 번째는 X2, P2 마지막은 XN, PN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런데 이 묶인 녀석이 누구였니? 평균, 처음에 주어져 있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었어. 그치? 그래서 얘가 EX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small m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BP1, 두 번째 BP2, 세 번째 BPN. 여기 공통인수가 B니까 B로 묶어내면 P1부터 PN까지 묶이는데 이게 얼마야? 1, 그렇지. 확률 합은 1이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X의 평균, EX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괜찮나요? 결론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할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자, 결과물만 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은 요렇게 된다야. 가만히 봐봐.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X는 그대로 남아있죠. 괄호 안에. 그리고 뭐가 튀어나와요? 곱해져 있는 A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져요. B는 어떻게 돼요? 정연아, B 어떻게 되고 있니? 그냥 꺼내가지고 더하고 있지. 지금 우리 여기 사이는 이제 무시할 거야. 결과만 보자고. 그러니까 기대값을 구할 때 ax 플러스 b에서 x는 확률 변수였잖아. 그치? 확률 변수는 괄호는 놔주고요. 확률 변수에 곱해져 있던 a는 밖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질 거야. 그리고 숫자는 그냥 꺼낼 거야. 뭐 구할 때? 기대값, 평균 구할 때는 이렇게 할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이따 연습해볼게.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분산을 구하려면, 아까 요거 볼게요. 제가 필요해, 그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구하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이 별량의 평균이 이거잖아. 근데 이거 방금 구해놨죠? 뭐라고요? A 튀어나오고 확률 변수 남기고 더하기 B 붙이고 이렇게 된다. 였어요. 이게 AX 플러스 B의 평균이야. 기대값. 요거 이용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분산의 개념이 맨 처음의 개념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뭐였죠?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별량 빼기 평균.
그러면 방금 평균을 구해놨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 x라는 게 이제 스몰 m으로 바꿔놓으면 am 플러스 b, 이게 이제 평균이야. 별량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지금 별량이, 확률 변수가 ax 플러스 b니까 아까 했던 거 한 번만 더 적어보면 ax1 더하기 b라는 별량, ax2 더하기 b라는 별량, 마지막이 axn 더하기 b라는 별량, 이렇게 생겼어. 그럼 편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별량 빼기 평균을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별량 ax1 더하기 b에서 뒤에 뭐 am 플러스 b 평균을 뺀 거야. 이게 편차잖아, 그지? 수빈아? 이게 편차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만큼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곱하고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확률을 곱한 거야. 알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제곱 안에 들어있는 게 편차인 거고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 변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한 게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산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별량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뒤에 평균이니까 똑같이 am 플러스 b를 빼는 거는 일정하죠. 그죠? 확률은 b2. 이거를 n번째까지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 n번째 별량 axn 플러스 b에서 평균 am 플러스 b를 빼서 편차를 구하고 그것에 제곱하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전부 더하면 평균이 되더라.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똑같죠? 봐봐. 첫 번째 덩어리만 보면 b 빼기 b는 사라지겠죠? 요거 사라지고 남은 거는 여기 적어볼게. ax1 빼기 am인데 a로 묶어내면 x1 빼기 m 이렇게 되죠. 그거를 어떻게 한대? 제곱한대. 이거 제곱하면 a도 제곱해야 되고 x1 빼기 m도 제곱해야 되죠. 그게 어디 있니? 그게 여기 있는 거야. 요만큼 a제곱, 그 다음에 x1 빼기 m의 제곱. 괜찮죠? 거기에 p1이라는 게 곱해져 있는 상태야. 이거를 다 어떻게 다 xn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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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다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깥쪽에 a제곱을 이렇게 꺼내놓은 거야. 그러면 괄호 안에 남을 것들은 뭐예요? x1 빼기 m의 제곱 p1, x2 빼기 m 제곱의 p2 이렇게 제곱한 것에 확률을 곱한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봐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많이 보던 거거든. 뭐야? x1 빼기 m이라는 게 확률 변수 x 별량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m을 뺀 거거든. 그것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했다는 얘기는 이만큼이 처음에 있던 x의 분산이었던 거야. x의 분산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a제곱에 x의 분산이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과정이 좀 복잡했지만 얘도 시작과 끝만 봅시다. ax 플러스 b라는 별량, 변수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더래. a제곱 vx. b 어디 갔니? 사라졌지. b는 사라졌어. 그리고 x, 확률 변수 x는 아직 남아있네요. 아까 평균 구할 때가 똑같네.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튀어나와요? 제곱해서 튀어나오지. 이게 봐봐. 분산 구할 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게 분산이죠.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제곱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있다면 분산은 우리가 편차 제곱을 하지. 그러니까 제곱의 개념으로 나는 그 숫자를 제곱해 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방금 구한 분산의 루트를 씌운다. 근데 루트 씌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a제곱을 그냥 a로 꺼내면 될까요? a가 확률 변수 x에 곱해지는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로 곱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을 다룰 거거든. 그러니까 음수면 양수 바꿔야 돼. 그래서 절대값 표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양의 제곱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 한 번만 쓰고 넘어갈게요. 복습은 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x의 평균은 expectation x라고 해서 이거 mean, small m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variance x, 뭐 분산, 분산은 의미가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요. 그래서 뭐라고? 제평평제.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복잡해지면 그거를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거든.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는.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확률 변수 x는 남아있고 앞에 곱해진 거는 마치 계수 곱하듯이 앞으로 꺼내고요. b는 그냥 꺼내고요. 분산은요. 제곱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 여기 뒤에 플러스 b는 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곱에서 원래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 표준 편차는요. 방금 구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되니까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절대값 처리를 하고 x의 표준 편차를 곱한 거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까지 정리한 거야.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하세요. 이제 한번 우리 배운 거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있지? 보고 있지? 자, 확률 분포가 오른쪽으로 주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할 건 뭐예요? 확률의 합이 얼마나? 1이다. 이거겠지, 그지? 이거는 이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분모를 보면 5도 있고 10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 방에 10으로 통분을 합시다. 어떻게 되죠? 2, 3, 이거는 이렇게 되나요? A,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얼마? 2. 괜찮죠? 그래서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 10 돼야겠지, 그치? 네,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러면 분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지금? 5. 8 더하기 10.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얼마다? 10. 그래서 10A가 2다. A가 5대 1이다.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A를 찾았습니다. 이걸 해야 이제 뭐 평균을 구하는 걸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얘가 5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았어요. 뭘 구하래요? 이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래요. 자, 변수와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는 x의 평균, expectation x라고 표현을 하고요. 곱해서 더해였지, 그지? 곱해서 더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밑에 거는 결국 또 통분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한 번에 또 10에다가 맞춰놓고 곱해봅시다. 곱할 때, 자, 첫 번째, 5분의 1은 10분의 2니까 2를 곱해야 돼요. 그죠? 분자 구성할 때.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0 곱하니까 그냥 0이겠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10분의 2겠지, 그지? 그래서 2.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그 다음에 4 곱하기 2겠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분자가 10이네, 그지? 그래서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아, 평균. 기대값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 네 글자. 평제. 제평제. 의미가 뭐였어? 제평의 옳지.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쓰죠, 그죠? 빼기 평제. 방금 구한 평균의 뭐? 제곱. 이건 알아주셔야 돼.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변수들을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표를 봐봐. 변수들이 마이너스 1부터 0, 1, 2, 4 이렇게 있으니까 한꺼번에 갈게요. 어차피 확률 곱할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아까 평균 구할 때처럼 분모를 10에다가 통일을 할게요. 통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이제 1이지. 그지? 그러면 1 곱하기 얼마?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2. 더하기 0 곱하니까 0이겠고 그 다음에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1 곱하기 2, 2 제곱하면 4죠. 4 곱하기 1, 4.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 16 곱하기 2겠지, 그지?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분자가 4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얼마? 4. 괜찮니? 그런데 아직 덜했다, 그지? 여기다가 이건 4야. 빼기 뭘 해야 돼요? 평균의 제곱을 해야 돼. 그럼 평균 바로 위에 구해놓은 1의 제곱 1 이렇게. 그럼 4 빼기 1이니까 얼마?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분산 구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 다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분산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외우기도 외우고요. 다음 필수제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 확률 표를 우리가 그려놓고 방금 했던 거 또 하는 겁니다. 볼게요.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있답니다. 여기서 자,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2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럼 결과도 이제 2개의 공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 무슨 색인지 물어볼 건데 이때 흰 공의 개수,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둘 거래. 그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x는 방금 의미가 뭐였다고요? 2개를 꺼내는데 그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부른대. 그러면 흰 공이 안 나올 수 있니? 있죠. 왜? 검은 공 4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0 가능하겠다, 그지? 흰 공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흰 공 2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3개 나올 수 있니? 안 되죠. 2개밖에 안 꺼냈는데 어떻게 3개가 나와?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흰 공이 안 나올 때의 확률, 하나가 나올 때의 확률, 2개가 나올 때의 확률,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구해놔야겠지, 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0일 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전체는 몇 개 중에 6개 중에 2개 꺼내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표현해요? 6 컨비네이션 2. 그 중에 우리는 흰 공이 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2개를 다 어디서 꺼내야 돼? 검은 공에서 꺼내야 돼. 검은 공 몇 개? 4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죠. 이등이? 자, 그러면 자, 콤비네이션 2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분자만 써서 나누면 되죠, 그죠? 6C2 분자는 어떻게 구성하지? 6, 5 나누기 2팩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분자는요? 4C2 4, 3 나누기 2인데 똑같잖아요, 그치? 나누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분모 계산하거라. 5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다. 그럼 빨리 가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1이 될 때를, 즉 흰공이 하나 나올 때의 얘기입니다. 분모는 똑같죠? 6c2. 그러면 흰공 하나니까 흰공 2개 중에 하나 꺼내고 검은공 4개 중에 하나 꺼내는 상황이 되겠죠. 괜찮니? 자, 이번에는 그냥 콤비네이션 쓰지 말고요. 여기 콤비네이션 결과를 그냥 외운 거 씁시다. 6c 얼마입니까? 15, 2,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15분의 8. 자, 그 다음 흰 공이 2개일 때 이거는 위에처럼 계산해도 되고 또는요. 이거 확률 다 합해서 얼마를 만족해야 되지? 1 만족해야 되지. 이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15분의 6 더하기 15분의 8, 15분의 14죠. 얘는 얼마? 15분의 1 이렇게 돼야겠지. 왜?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다 구했다, 그치?
그래서 아까 이전에 예제 4번에서 했던 것처럼 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확률 변수 x고요.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확률. 그러면 0, 1,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것의 확률이 각각 5분의 2, 15분의 8, 15분의 1. 나중에 이제 평균 계산하거나 분산 계산할 때 좀 편의를 주려면 여기를 통분을 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건 아까 확인하면서 왔고요. 자, 그래서 뭘 구하래요? 첫 번째, 1번은 했어요. 확률 분포표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두 번째,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평균은요? 15분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시작. 0. 옳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5분의 10 잡고 나면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수빈아, 분산 구해볼까? 분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의 평균이 필요하지. 그거부터 구해놓자. 알았지? 앞으로는 익숙해지면 아마 분산 쓰기 전에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15로 통분을 시켜 놓고요. 별량을 제곱해서 곱하면 되죠. 0 제곱하면 0이니까 0. 그 다음은 별량을 제곱해서 확률은 그대로 곱하는 거야. 곱하기 8. 마지막은 4 곱하기 1,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5분의 12, 5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요? 그렇지.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그렇지. 평균의 제곱 9분의 4. 괜찮나요? 그러면 통분 45분의 36 빼기 20. 45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 표준 편차는요. 정연? 루트 씌우면 돼요, 그죠? 내가 할게. 16을 루트 씌우면 4고요. 45는 9 곱하기 5니까 3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뭐 유리화까지 한다 그러면 15분의 4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표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경우에서 세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한 다음에 똑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생활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 읽어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 그럼 봐봐. 동전이니까 앞뒤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이렇게 있겠지, 그지? 동전의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하면 경우를 따져보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어떤 게 있어요? 앞, 앞 또는 앞, 뒤 또는 뒤, 앞, 마지막 뒤, 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오면 20원 상금을 받는데요. 그럼 요거는 얼마야? 상금 계산해 볼게. 상금. 앞면 두 개 나왔잖아, 그치? 앞면 하나 나올 때 얼마 받는데? 100원 받는데요. 앞면 두 개 나왔으니까 200원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요?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이니까 100원 하나, 20원 하나, 120원 이렇게 되겠죠? 얘도 얼마야? 120원. 얘는 얼마야? 40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동계산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로 가봐요. 이 시행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래. 얘가 x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우리 이전 문제에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를 먼저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뒀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제일 작은 숫자가 4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200이죠.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확률 변수 x, 상금이 가질 수 있는 숫자는 40, 120,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것들의 이제 확률만 지정을 해주면 되네. 40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죠? 네 가지 경우 중에 마지막 한 가지니까. 120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2겠죠. 그 다음 200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문제도 결국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으면 결국 뭐예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요? 마지막 줄. x의 기대값을 구하래. 기대값이 다른 의미로 평균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값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전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40원, 120원, 200원을 받을 확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대.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 시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평균 구하라는 얘기야. 평균 어떻게 구해요? 곱해서 더해. 그치? 곱해서 더해. 그러면 확률이 4로 통분돼 있으니까 4로 하고요. 곱하면 40, 곱하면 240, 곱하면 200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분자가 480이니까 120. 즉, 요 한번 시행을 했을 때 얘는 120원을 얻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 알겠죠? 됐나? 넘어갈게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다음 필수 이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평균이 0,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 그래서 이거는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x의 평균이 0, 분산 x의 분산 그 x는 1. 요걸 쓰라는 얘기고. 그래서 y라는 변수를 어떻게 했냐면 ax 플러스 b로 좀 복잡하게 바꿨어요. 그랬을 때 평균이 5, 분산이 100이래. 그럼 그대로 써보면 y의 평균은 y 대신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 우리 어떻게 고치기로 했니, 정연아? a a 곱하기 평균 그리고 옳지 더하기 b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라 그랬냐면 5라고 했거든요. 맞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요 놈은 0이고 다른 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b가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두 번째. 분산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분산 누구의? y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분산의 y 대신에 ax 플러스 b, x에 대한 식을 넣을 수가 있겠죠. 수빈아, 분산 이거 어떻게 되니? 식 정리가 어떻게 되니? 이거? 어떻게 돼? b는 살려 죽여. 그리고 a는 해서 나오는 거야. 왜? 분산은 제곱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x의 분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다? 100이라고 한 거거든요. 문제에서. 그런데 분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vx 위에서 1이라고 했죠, 그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여기서는 a 제곱이 100이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마지막에 보면 a가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변수가 복잡해졌다라고 해서 못 풀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가 주어져 있네요. 먼저 확인할 거는 확률의 합은 뭐다? 1이다. 맞지? 그럼 봐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0분의 4죠. 5분의 2란 말이야. 그렇다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얼마를 만족해야 돼요? 5분의 3 만족해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3a가 5분의 3 따라서 a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5분의 1.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써봅시다. a가 5분의 1이면 x가 1일 때는 확률이 5분의 2잖아. 통분시켜서 10분의 4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2라고 하면 되겠나?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읍시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과 같다면 확률 변수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4x 빼기 5. 그럼 우리는 뭘부터 구해놔야 돼요? x 단순하게 있는 요 녀석의 평균이랑 분산부터 구해놓으면 되지. 맞지? 수빈아, 평균 평균 더이고 한다고? 10분의 곱해서 더해졌어요. 그죠? 10분의 첫 번째 거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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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10분의 그렇지. 10분의 5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겠죠. 그죠? 분산 구하기 위해서 정연아 뭐 필요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해요.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봅시다. 10분의 3, 0 더하기 옳지. 제곱해서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옳지. 10분의 15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분산 마무리 해볼까요? 제, 평, 평, 제 빼기 옳지. 4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6 빼기 4분의 1 얼마? 이렇게 분산까지 구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4x 빼기 5라는 변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대로 또 집어넣어보자. 4x 빼기 5라는 것의 평균. 수비 4 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 한번 계산해볼까? 얼마입니까? 얼마? 옳지. 마이너스 3.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분산. 요거까지 해볼까? 수비 16vx 마이너스 5는 버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제곱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vx가 위에서 4분의 5니까 이 계산하면 얼마?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표준 편차는요. 분산의 루트니까 얼마? 루트 20. 2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또는요. 여기서 표준 편차를 미리 구해요. 표준 편차 구하면 2분의 루트 5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표준 편차는 절대값 4 끄집어내고 x의 표준 편차를 쓰는 거겠죠. 괜찮니? 그렇게 되면 표준 편차가 2분의 루트 5니까 4 곱하면 2루트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네 개의 제품 중에서 그러면 네 개의 제품이라는 게 합격 두 개, 꽝 두 개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요. 결과는 두 개를 보겠지. 그래서 두 개를 뽑을 때 합격품의 개수를 x라고 하래.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개수부터 정해줘야겠죠. 몇 개? 0개 가능하죠. 또 1개 가능하죠. 또 2개도 가능해요. 3개 가능한가요?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1개 가능한가요? 뭐 말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것의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아까랑 비슷하다, 그지? 자, 0이 될 때의 확률을 구해보죠. 어떻게 구하나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4C2 이거는 계산하자. 4C 얼마예요? 저거? 4C2 합격 꽝개지, 그지? 그러면 2개를 다 꽝에서 뽑아야 되니까 2개 중에 2개 이렇게 되겠죠. 4C는 6이었어요.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합격이 하나일 때는요.
6분의 합격 2개 중에 하나 뽑고 꽝 2개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6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요. 뭐 대충 봐도 6분의 1이겠죠. 계산은 합격 2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22가 분자에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확률 변수 x가 0, 1, 2를 갖는데 그때의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로 돌아가서 3x 플러스 2의 평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분산. 에라이 복잡했다, 그지? 그럼 뭐부터 구해놔요? 여기서 평균과 분산까지만 구해놓으면 되겠네, 그지? 자, 평균은요, 쌤이 할게요. 곱해서 더해. 그럼 6분의 0, 4, 2,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6분의 0, 4,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8, 3분의 4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구할 수 있겠죠.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가보자. 3x 더하기 2의 평균을 구하래요. 정현이가 해볼까? 얘는 어떻게 고쳐지지? 3 평균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분산 구하래요. 수빈 어떻게 되니? 9vx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지?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